돼지띠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없으셨나요? 남들 앞에선 내색 안 하셔도 혼자 조용히 계실 때 내 노후는 괜찮을까 문득 마음이 내려앉는 순간이요. 같은 돼지띠인데도 말년에 재물이 들어오는 분이 있고 평생 부지런히 버시고도 손에 남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 둘을 가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운 좋게 한 방을 바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재물의 때를 아는 얘기예요.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그 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년에 재물 들어오는 사람의 특징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사주 안에 내 재물 글자를 갖고 있느냐. 둘째, 그 글자가 들어오는 때를 아느냐. 이 둘입니다. 그럼 돼지띠한테 재물 글자가 뭐냐? 돼지띠는 물의 기운이에요. 그리고 물에게 재물은 불입니다. 그래서 돼지띠는 사주에 불 기운이 있으면 재물이 따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돼지띠 전체의 큰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같은 돼지띠라도 그 재물 글자가 뭔지 그리고 그게 언제 오는지는 태어난 나이별로 완전히 달라요. 1959년생하고 1995년생은 재물 글자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띠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나이별로 나눠서 내 나이의 재물 글자가 뭔지 그게 언제 오는지 하나씩 확실하게 풀어드릴게요. 내 나이가 나올 때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올해 기운부터 잠깐 짚을게요. 올해는 병오년, 위아래로 붉은 불기운이 강한 해예요. 물의 기운인 돼지띠에겐 물과 불이 만나는 변화의 해죠. 이건 나쁜 게 아니라 그동안 묻어두셨던 걸 꺼내 쓰게 되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같은 병오년이라도 나이별로 작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나이에는 문서운으로, 어떤 나이에는 직업운으로, 또 어떤 나이대에는 재물은 그 자체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올해 내 나이가 어떤 운인지 이게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이에요. 나이별로 들어가서 하나씩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보시다가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신 걱정이나 소망이 있으시면 댓글에 태어나신 생년월일과 함께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간단히 봐드리겠습니다. 재물대박이라고 적어주시면 더 정성껏 살펴드릴게요. 자, 그럼 나이별로 들어가 볼게요. 한 가지만 먼저요. 사주에서 내가 다스리는 기운, 그게 바로 내 재물이에요. 이걸 재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오행을 다스리느냐에 따라 물이 돈이 되기도 하고 나무가 돈이 되기도 해요. 그게 태어난 해마다 다른 거고요. 자, 1959년생부터 갑니다. 먼저 1959년생 기해년 어르신들, 올해 68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1959년생, 당신의 재물은 물입니다. 왜 물이냐? 기해년은 천간이 기토예요. 널은 들판의 흙이죠. 이 흙을 기준으로 보면 흙이 다스리는 게 물이라 물이 곧 당신의 재물이 됩니다. 그럼 이 물 재물이라는 게 현실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물은 한 곳에 고이고 저장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1959년생의 재물은 한 방의 횡재가 아니라 차곡차곡 모으고 묻어둔 것에서 나옵니다. 연금이며 적금이며 예금, 작은 임대, 오래전 사둔 땅이나 집, 이런 게 말년에 조용히 빛을 발하는 자리예요. 물을 다루는 일이나 유통, 사람을 통한 거래에서도 재물이 들어오고요. 사주를 풀어서 임수, 계수, 자수, 해수라고 적힌 물 글자가 있으면 그게 바로 당신의 노후 곳간입니다. 자, 그럼 더 궁금한 게 생기시죠? 그 물이 대체 언제 들어오느냐?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큰 흐름으로는 물 기운이 강해지는 겨울철 그리고 임수, 계수가 드는 해의 재물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올해예요. 올해 병오년은 불기운이 강한 해인데 1959년생한테 이 불은 문서와 귀인을 뜻해요. 무슨 말이냐면 올해는 묵은 서류, 미뤄둔 부동산 문제, 오래 끊겼던 인연이 다시 움직이면서 재물의 물꼬가 트이는 신호가 강한 해라는 겁니다. 실제로 신호는 이렇게 와요. 오래 연락 없던 사람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오거나 잊고 있던 서류, 묵은 땅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돼지띠는 본래 인연과 문서로 재물이 들어오는데 1959년생은 거기에 저장의 물까지 더해진 나이대거든요. 제가 본 한 어르신은 이 나이에 뭘 더 벌겠나 하고 다 내려놓으셨댔어요. 그런데 십수년 전 사두고 잊고 계시던 시골 땅에 길이 나면서 60 넘어 묵은 재물이 트이기 시작하셨죠. 저장해둔 물이 때를 만나 흐른 겁니다. 단 한 가지 꼭 짚을 게 있어요. 물이 크게 들어올 때 그걸 받칠 그릇이 단단하지 않으면 오히려 휩쓸립니다. 사주가 약한데 큰 재물을 만나면 제다심약이라 해서 들어와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1959년생은 욕심내서 한 번에 키우기보다 들어온 물을 잘 지키는 게 핵심인 나이대입니다. 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물 기운과 친해지시려면 검정이나 파란 계열을 가까이 두시고 북쪽 방향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짠맛 나는 해산물도 물 기운에 도움이 되고요. 큰 건 아니지만 작은 생활 습관이 흐름을 부드럽게 합니다. 다만 내 사주에 이 물이 진짜 충분히 있는지, 그 물을 담을 그릇이 단단한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건 영상으로는 못 봐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올려둔 링크에서 생년월일만 넣으시면 내 물이 어디 있는지 1분 만에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1959년생 어르신들껜 지금 이 저장이 수학으로 바뀌는 시기예요. 서두르지 마시고 그동안 쌓으신 걸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1959년생 당신은 물입니다. 핵심은 지키는 거예요. 올해는 문서와 귀인이 도우니 묵은 서류하고 부동산을 꼭 챙기세요. 자, 다음은 1971년생 신해년 어르신들입니다. 1971년생으로 가면 재물 글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돼지띠인데 왜 다른지 보실까요? 올해 56이시죠. 바로 결론 갑니다. 1971년생 당신의 재물은 나무입니다. 왜 나무냐? 신해년은 천간이 신금이에요. 잘 벼린 보석이나 바늘 같은 안목 날카로운 쇠죠. 이 쇠가 다스리는 게 나무라 나무가 곧 당신의 재물이 됩니다. 그럼 이 나무 재물이 현실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나무는 심고 가꿔서 키워내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1971년생의 재물은 한탕이 아니라 평생 갈고 닦은 솜씨에서 자라납니다. 기술이며 경험이며 자격증, 노하우, 그리고 그걸로 만들어내는 무언가, 손으로 만드는 일, 가르치는 일, 전문 기술, 제조나 출판 같은 데서 재물이 들어와요. 사주에 간목, 을목, 인목, 묘목 같은 나무 글자가 있으면 그게 바로 당신의 곳간입니다. 자, 그럼 그 나무는 언제 들어오느냐? 큰 흐름으로는 나무 기운 오르는 봄철, 간목, 을목이 드는 해예요. 그리고 올해를 보면 올해 병오년 불기운은 1971년생한테 일과 직책을 뜻합니다. 56이면 직장이 끝나갈 무렵인데 올해는 오히려 다시 불려나가거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해예요. 그 책임이 곧 제2의 수입으로 이어지는 흐름이고요. 신호는 누군가 자꾸 조언을 구하거나 일을 부탁해오고 손이 근질근질 뭔가 다시 만들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 강서구에서 작은 인쇄소를 30년 하신 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인쇄가 사양산업이라고들 하니까 접을까 밤마다 고민하셨대요. 그런데 30년 쌓인 그 까다로운 안목 덕분에 남들이 못하는 특수 인쇄 의뢰가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접으려던 기술이 오히려 희소해지면서 값이 올라간 거예요. 신금이 벼려온 칼은 버려지는 게 아니라 결국 쓰입니다. 단, 신금은 예리한 만큼 예민하세요. 완벽하게 혼자 다 하려다 좋은 기회를 놓치거나 몸이 상하실 수 있어요. 나무는 혼자 크는 게 아니라 볕도 물도 받아야 자라죠. 믿을 사람과 나누고 맡기실 때 그 재물이 더 크고 오래갑니다. 생활에서는 나무 기운과 친해지시려면 초록이나 청색 계열을 가까이 두시고 동쪽 방향과 아침 산책이 도움이 돼요. 다만 내 사주에 그 나무가 진짜 있는지 어디서 가장 빛나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고정 댓글 링크에서 생년월일만 넣으시면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71년생 어르신들껜 지금이 벼려온 칼이 제대로 쓰이는 때입니다. 접지 마시고 그 안목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을 정리하면 1971년생 당신은 나무입니다. 핵심은 접지 않는 거예요. 올해는 일과 직책이 들어오니 그 평생 솜씨를 다시 펼치세요. 다음으로 1983년생 개해년 선생님들 올해 44이시죠. 결론부터요. 1983년생 당신의 재물은 불입니다. 왜 불이냐? 개해년은 천간이 개수, 이슬이나 맑은 샘물 같은 물이에요. 이 물이 다스리는 게 불이라 불이 곧 당신의 재물이 됩니다. 그럼 이 불 재물이 현실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불은 어두운 데를 밝히고 드러내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1983년생의 재물은 안에 품은 걸 밖으로 꺼내 밝힐 때 옵니다. 가르치고 알리고 기획하고 상담하는 일, 요즘으로 치면 콘텐츠, 교육, 방송, 전문 서비스 같은 영역이죠. 아는 것을 나누는 자리에서 기회가 열려요. 사주의 병화, 정화, 사화, 오화 같은 불 글자가 있으면 그게 바로 당신의 곳간입니다. 자, 그런데 1983년생은 특히 올해를 주목하셔야 해요. 내 나이대 중에서 올해 재물 기운이 가장 직접적인 게 바로 1983년생이거든요. 올해 병오년 불기운이 1983년생한테는 다른 무엇도 아닌 재물 그 자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품고만 있던 걸 밖으로 꺼내 보이기에 더없이 좋은 해라는 거예요. 신호는 아이디어가 자꾸 샘솟고 주변에서 너 그거 잘하더라 하고 알아봐주는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샘물이 고이면 결국 흘러넘치듯 재능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가 본 한 분은 회사 다니면서 자기가 아는 걸 글로 영상으로 하나씩 풀어두셨대요. 별 기대 없이요. 그런데 그게 쌓이면서 강의 요청이 들어오고 어느새 그 부수입이 본업을 넘어서기 시작했죠. 품고만 있던 지혜의 불이 켜진 겁니다. 단 한 가지, 개수는 물이라 불을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재물의 불씨가 꺼질 수 있어요. 내 지혜를 너무 숨기지도 반대로 너무 태워버리지도 않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생활에서는 불기운과 친해지시려면 빨강이나 보라 계열, 남쪽 방향,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가 도움이 돼요. 다만 내 불 글자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올해 그게 어떻게 켜지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고정 댓글 링크에서 생년월일만 넣으시면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1983년생 선생님들, 지금이 바로 품은 통찰을 펼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것도 올해가 그 첫 단추로 가장 좋은 해예요. 망설이지 마시고 가진 걸 꺼내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1983년생, 당신은 불입니다. 핵심은 꺼내 밝히는 거예요. 올해가 바로 당신 재물운이니 품고만 있던 걸 지금 꺼내세요. 자, 이제 마지막 나이대입니다. 가장 젊은 1995년생은 어떨까요? 1995년생, 을해년 선생님들, 올해 32이시죠. 결론 갑니다. 1995년생, 당신의 재물은 흙입니다. 왜 흙이냐? 을해년은 천간이 을목, 부드러운 풀과 덩굴 같은 나무예요. 이 나무가 다스리는 게 흙이라 흙이 곧 당신의 재물이 됩니다. 그럼 이 흙 재물이 현실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흙은 털을 이루고 뿌리를 받쳐주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1995년생의 재물은 자리를 잡고 기반을 다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동산이나 터, 한자리에서 쌓는 신용, 기초가 되는 일, 당장 큰돈을 쫓기보다 단단한 자리를 만드는 게 먼저인 나이대예요. 사주의 무토, 기토, 그리고 진토, 술토, 축토, 미토 같은 흙 글자가 있으면 그게 바로 당신의 곳간입니다. 자, 그럼 그 흙은 언제 들어오느냐? 큰 흐름으로는 환절기, 무토, 기토가 드는 해예요. 그리고 올해 병오년 불기운은 1995년생한테 재능과 활동을 뜻해요. 무슨 말이냐면 올해는 내가 가진 걸 펼치고 움직이는 해인데 그 활동이 바로 돈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활동이 내 흙을, 내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풀이 자라야 그 아래 흙이 단단해지듯 올해 부지런히 움직여서 만든 게 곧 내 터가 됩니다. 신호는 올해 머물 자리나 함께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덩굴이 기댈 나무를 찾듯 안정의 터가 눈에 들어옵니다. 실제로 한 선생님은 30 초반에 조급해하지 않고 작은 가게 자리 하나를 진득하게 지키셨대요. 남들 다 옮길 때 그 자리를 지키니까 단골이 쌓이고 그 터가 나중에 권리금이 붙는 자산이 됐죠. 얕게 여러 번 옮기는 것보다 한 곳에 깊이 뿌리 내린 게 답이었던 겁니다. 단, 조급하면 그 흙이 얕아져요. 빨리 큰 흙을 차지하려다 얕게 심으면 바람에 흔들립니다. 지금은 깊이 내리는 시기지 거두는 시기가 아니에요. 생활에서는 흙 기운과 친해지시려면 노랑이나 갈색 계열 가운데 중심을 잡는 자리, 규칙적인 생활이 도움이 돼요. 다만 내 사주에 그 흙이 있는지 언제 단단해지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고정 댓글 링크에서 생년월일만 넣으시면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1995년생 선생님들, 지금이 바로 뿌리를 내리는 때입니다. 조급해 마시고 단단히 기초를 다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995년생, 당신은 흙입니다. 핵심은 뿌리 내리는 거예요. 오래 움직인 게 기반이 되니 조급해 말고 자리를 잡으세요. 자, 내 나이대를 다 보셨죠? 1959년생은 물, 1971년생은 나무, 1983년생은 불, 1995년생은 흙. 같은 돼지띠인데 재물 글자가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띠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병오년도 나이대마다 문서운으로, 일운으로, 재물운으로, 또 활동운으로 다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까지 보셨고요. 결국 말년에 재물 들어오는 사람의 특징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예요. 내 재물 글자를 사주에 가졌느냐, 그리고 그게 들어오는 때를 아느냐. 여기에 하나만 더하면 들어온 재물을 담을 그릇이 단단하냐까지. 이 세 가지, 내 글자, 내 때, 내 그릇은 다 내 8글자를 봐야 정확합니다. 이 나이에 사주가 다 무엇냐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점이 아니라 평생 모르고 지나칠 뻔한 내 노후의 흐름을 한번 들여다보는 일이에요. 내 재물 글자가 뭔지, 그게 언제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기운에 딱 맞는 내 행운의 번호와 가장 좋은 날까지 생년월일만 넣으시면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 날, 아무 번호가 아니라 내 사주가 정한 내 번호, 내 날이요. 채널 설명란하고 고정 댓글에 무료로 보시는 링크를 올려뒀어요. 영상에서 번호를 직접 불러드리지 않는 건 사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 것은 내 8글자로 봐야 정확합니다. 운에 맡기시는 게 아니라 내 재물의 때를 아는 어른이 되시는 겁니다.